네, 파파 게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야외 촬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실내에서 행사할 때 촬영해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빌려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에스턴 마틴 DBX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에스턴 마틴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네시스로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스턴 마틴의 벤티지를 탔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제 꼬맹이들이 저거 새로 나온 제네시스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제네시스가 늦게 나왔어도 한국에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신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턴 마틴 경우는 무려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레이싱을 해왔었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도 한데, 이 지금 보면은 이 그릴 같은 경우가 이 차의 상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크랑도 좀 비슷한데, 지금 SUV로 나왔을 때는 에스턴 마틴의 고유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차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은 엔진룸을 열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본넷이 이제 숙여지는 구조도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틈새 같은데 공기 저항을 이제 방해를 한다고 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다 막는 걸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차들은 샤시나 혹은 이런 공기 저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펜다를 다 덮은 본넷을 볼 수가 있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전용 이제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 차가 커지니까 로고도 엄청 커진 것 같아요. 로고도 엄청 커졌고 아이덴티티 그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나왔던 벤티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플랫폼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좀 특별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자, 그리고 본넷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방열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가 진짜로 실제로 뚫려져 있어요. 이게 비가 오면 당연히 이쪽으로 물이 유입돼서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지는 데가 있겠지만 이쪽이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거대한 보닛을 열었습니다. 보닛이 보통 뭐 숙여지는 구조도 있고 이제 열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이 엔진룸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다고 보면 되냐면은 이 샤시가 알루미늄 접합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이 큰 차체가 보통은 이제 SUV가 3톤 가까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200kg 밖에 안 돼요. 2.2톤 정도가 되고, 그 이유가 이제 알루미늄 접합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스트럿바에 이렇게 접합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성도 유지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해서 소재를 잘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한 엔진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엔진은 실제로 에스턴 마틴 개발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벤츠에서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벤츠랑 협력해가지고 에스턴 마틴도 F1에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이프티카가 드디어 벤츠에서 에스턴 마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에스턴 마틴이 세이프티카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벤츠사에서 가지고 온 4.0 V8 트윈 터보 엔진을 여기다가 실어놨는데요. 최고 출력은 550마력의 70토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차체가 100km를 4.5초 만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SUV가 2초대 SUV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3초대 이렇게 가까이 성능을 자랑하는데, 사실 이게 제로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이 얼마나 잘 서고 얼마만큼 밸런스를 유지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100km까지 누가 빨라 이걸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4.5초가 결코 작은 수치나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적당히 이 덩치를 운용할 때 이 밸런스도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에스턴 마틴이나 이런 영국 차들을 보면은 가죽이나 이런 이 소재의 그 복합 활용성은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기술적이나 혹시 전자적 아니면 프로그래밍적인 이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시계가 뭐 롤렉스가 이런 게 뭐 전자시계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치나 인정받는 게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들도 그 감성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도 실제로 타고 다녔을 때는 감성만 충족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전자 부분도 벤츠랑 협력한 거는 조금 저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에스턴 마틴화를 해가지고 좀 적절하게 이렇게 잘 맞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P사에 그 있잖아요. 그 PDLS처럼 좀 그런 이런 요즘 헤드라이트에 이런 좀 복합적인 이제 기술이나 디자인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이 에스턴 마틴에 좀
차별화된 그런 기술이 들어가서 이렇게 접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은 이 좀 스포츠카에서 자주 쓰이던 건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차들이 이제 보면은 이 휀다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도 경량화도 이루면서 이제 핸들링이나 뭐 그런 불필요한 자재를 여기서 덜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강성은 이 위로 덮으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혹시라도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단자 같은 거 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었는데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옆으로 한번 가서 엄청 예쁜 이 차의 장점이 옆 라인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 차의 자랑인 옆모습을 왔는데, 이 옆모습의 모습이 이제 스포츠백 스타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가시면 이제 덕테일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오리궁뎅이처럼 올라온 모습인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서 보면은 이 휠이 지금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루스랑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우루스는 이제 23인치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22인치까지 적용을 해도 굉장히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굉장히 큰 식스피스톤의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 정말 잘 선다고 합니다. SUV를 보통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브레이크 밀리거나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차가 굉장히 잘 서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가 빠르고 잘 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포르쉐의 박스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박스터를 가지고 실제 서킷을 가면 보통 까레라 육박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차도 굉장히 이제 제로백이나 이런 수치는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도에서 달려보면 굉장히 좋은 운동 감각과 굉장히 잘 서는 브레이크 포인트 등 해서 전체적인 수치가 딱 이렇게 언밸런스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옆으로 오면은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당연히 어라운드 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 요즘 뭐 다 기본으로 나오죠. 그 아래쪽에 GV80 같은 경우는 그 아래 그 뭐죠? 전동 사이드 스텝, 보그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으면 타고 내리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어도 그냥 꼬맹이들도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폭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막아져 있으니까, 이 안쪽에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들어서 오프로드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막 흙으로 다 묻잖아요. 근데 타고 내릴 때 양까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줘서 여기에 이제 더러워질 일이 없다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 크루징이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옵션으로도 고를 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도 마찬가지로 타고 내리기는 좀 쉬운데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런 거랑 잠깐만, 나 그걸 또 뭐 하나 발견했어. 그게 또 빠졌네. 스턴 마틴 하면 살짝 이 스완 도어라고 해가지고 이 도어가 살짝 위로 올라가줘야 좀 예쁜데, 이게 조금 빠졌네. 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 있어? 진짜로? 살짝 이제 티나. 그러네. 살짝 올라가 있네. 왜냐면 하긴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쿠페 같은 경우는 문이 기니까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는 날개짓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얘 문이 왜 이렇게 안 닫히냐? 이거 내가 못 닫는 거냐? 와, 요 뒤에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사실 궁뎅이가 오리궁뎅이거든요. 예, 오리궁뎅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X5를 타고 다녔었는데, 제가 싫어하는 그 와이퍼 있죠. 와이퍼가 여기 아래 달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뭐 봤을 때도 미적으로도 안 좋고, 이게 실제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얼은 상태에서 눈이 계속 오니까 이게 주저앉았어요. 와이퍼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조연한데 그대로 작동을 안 해. 여기보다는 차라리 안에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차라리 없는 게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달리다 보면은 공기 때문에 이 아래로 받아가지고 이 눈이나 비가 이렇게 다 쓸려져 내려간다고 하니까 디자인적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고, 또 영국산 차 하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샤시나 아니면은 공기 저항 이런 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시도나서 영국다운 발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얘네들 뭐 비도 하도 많이 내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검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뒤쪽으로 한번 더 보시죠. 네,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제 벤티지에서 가져온 그 느낌의 요 테일 라이트가 보이는데, 이 디자인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고 뒷모습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좀 넓적으로 이렇게 좀 키워놓은 것 같은데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이 이런 데 눌러야 되나,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뭐 작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한 650리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앞에 이제 시트도 틸팅이 돼서 이제 짐을 많이 싣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 넣으면 되는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 러기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짐을 정말 싣거나 이럴 때 보관할 데가 없어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혼자 쓰면서 어딜 뭐 혼자서 여가 생활하고 그 정도면 하시는 분이 타시기에 정말 좋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뭐 에어 서스펜션 버튼도 이렇게 이쪽에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트렁크 버튼은 한 이쪽에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쪽에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같이 통합적으로. 왜냐면 이게 물론 뭐 조절도 다 된다고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래도 좀 키 작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뭐 강아지를 넣을 수 있는 뭐 도구 패키지라 뭐 해가지고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은 이제 에스턴 마틴의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이런 그 플러그 꼽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차를 세워놓을 경우를 대비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소켓입니다. 여기다가 딱 하면 짤깍 하면서 그 충전기가 붙어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보이고요. 이건 뭐지? 옆에? 이것도 뭔가 있는데? 열 수 있게끔? 이게 뭐지? 후방 카메라인가?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것 같다. 여기서 안에 있다가 나오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그러네, 여기 안에 있다 나오네. 괜히 야 고장을 뭐 이건 벤츠 거겠지? 잘 안 고장 나겠지? 자,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닫아보고 뒤에 이어서 이제 아래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그 SUV지만 이제 디퓨저가 과하게 막 있진 않아요. 디퓨저 핀이나 이런 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범퍼가 이제 그 스포츠형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머플러가 이렇게 보입니다. 머플러 팁 안에는 진짜 머플러가 숨겨져 있고, 얘는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팁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벤티지도 그랬지만 처음엔 싱글로 나와서 나중에 듀얼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듀얼식으로 마음에 드신 분 그때 가서 뭐 팁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앞에, 옆에, 뒤에를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번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내도 한번 보면서 저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자, 에스턴 마틴 DBX 본격적으로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편한 이제 착자감을 자랑하는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는 DB11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DBX에서 맞춰놨는데, 이게 그리고 SUV 치고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마치 이제 스포츠카를 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턴 마틴의 원래 아이덴티티였던 그 키를 여기다가 딱 넣어서 스타트 거는 방식은 이제 그 신형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사라졌고요. 대신에 이렇게 위에 이제 기아 버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헤리티지 같은 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인치랑 이제 8.8인치 정도 되는 스크린이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라인 같은 거나 요런 스위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구형이 됐죠.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죽이랑 이런 걸로 잘 처리를 해놔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가죽이나 이런 그 나무나 이런 알루미늄 이런 소재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피커 그릴 커버 같은 경우도 센터 스피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 카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삼성이 인수했기 때문에 하만 삼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만 삼성 그룹에서 가져온 스피커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태치들 보시면은 굉장히 이 스태치가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좀 삐뚤삐뚤한 느낌도 나는데, 이게 정갈하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가죽을 이렇게 집어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곳곳에 플라스틱 소재도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쪽에 그 계기판 커버나 이쪽 그 송풍구 재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플라스틱인데,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표현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에스턴 마틴의 가장 큰 장점은 들어왔을 때 나는 그 특유한 가죽 냄새가 정말 매력적이고, 딱 탔을 때 이게 가죽의 이 느낌이 손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물론 뭐 다른 슈퍼카나 이런 것도 타봤을 때 저는 특히나 이 영국차의 그 이런 가죽이나 이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그
천장에 보시면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큰 해키창이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 커버만 열리고 이 위에 루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에서 원래는 이런 썬루프를 쓰는 차가 거의 아예 없나 그럴 거예요. 벤티지도 없었고 DB11도 없었고 DBS도 없었어요. 근데 이 차만 이 창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스탑앤고도 적용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불만이 있다면 컵홀더가 조금 너무 좀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큰 컵은 뭐 이쪽에도 담는 데가 있긴 한데 여기다 두기에는 좀 조그만한데, 대신에 이렇게 이 영국차들 보면 이런 데를 되게 잘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안 쓸 때는 가려가지고 이렇게 팔걸이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안에 수납 공간도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곳까지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차체의 그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서스펜션 높낮이나 담력이 좀 달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러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뭐 지능 모드로 가는 터레인, 뭐 오프로드로 갈 수 있는 터레인 플러스, 터레인, 그다음 GT, 그다음 인디비주얼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 같은 건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이제 미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은 이제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배기가 이제 더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스포츠 플러스까지 넣고 이 아래 서스펜션을 넣으면은 이제 더 차체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굉장히 큰 고정식 그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거리가 저는 손이 좀 짧은 편이라서 이게 나쁜 거리에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방향 지시는 이쪽에 있고, 네, 뭐 조작부들이 이렇게 다 가죽이랑 이런 걸로 다 현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디테일적인 거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여기 딱 보면 에스턴 마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 같은 건 기본 가격이 2억 4,900인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옵션을 넣다 보면 훌쩍 이제 한 3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가에도 많은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에서 이제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차들의 옵션은 뭐 전자기기나 이런 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가죽이나 뭐 이런 엠블럼이나 이 스태치 같은 게 옵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 자체가 이제 오토매틱 9단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뭐 토크 컨버터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뭐 오토매틱 미션을 생각해 가지고 막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생각보다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 이 치는 맛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제 9단으로 돼 있어서 연비에도 굉장히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편하게 달릴 때는 이제 편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혼자나 아니면 부부 이제 연인들이 타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 가족들이 생겼을 때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GV80을 좀 타고 있는데, 그 차가 이제 뒤에가 이제 시트가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옵션을 넣으면.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안 되면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요즘 픽업 트럭에도 좀 고사양에서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그런 옵션이 조금 있었으면, 뒷좌석에 대한 옵션이 좀 있으면 뒤에 있는 가족들도 좀 편하게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차를 처음에 이제 그 런칭할 때는 조금 반신반의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진짜 소유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에스턴 마틴 DBX를 타봤는데요. 네, 어떻게 유용하셨습니까? 네,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파파게러지에서 많은 차량들 리뷰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파